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민입니다. 지금 저는 리본카 청라지점에 나와 있어요. 최근 들어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플래그십 세단 S클래스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독일에서 새롭게 공개가 됐죠. 무려 5년 만에 페이스리프트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구형 차량이 지금 어느 정도의 가격대에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400D, S450, S580 그리고 저쪽에 보면은 마이바흐 S580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차종들 중에서 거의 신차 가격 대비해서 반토막 난 차량도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차가 감가가 그렇게 큰지 그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벤츠 S클래스는 앞모습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어요.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 두 차종 같은 경우에는 이 범퍼에 무늬가 따로 들어가 있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S400D를 보면 에어 인테이크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선이 더 그어져 있죠. 그냥 S400D가 아니라 AMG 라인이기 때문에 저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클래스는 앞모습에서 구분을 할 때에는 AMG 라인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모델인지, 그리고 마이바흐라고 하면 마이바흐 전용 모델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앞모습만 보고 구분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나오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신차들을 보면 이 삼각별을 앞에 있는 그릴부터 해서 램프라든지 이런 곳곳에 다 도배를 해놓은 디자인들을 선호하잖아요. 이 구형 S클래스가 좀 더 디자인적으로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자, 일단 S400D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S400D 같은 경우에는 제가 AMG 라인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휠을 보면은 스포크가 크게 약간 별 모양으로 들어가 있죠. 요게 들어가 있으면은 AMG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구분할 만한 게 없습니다. 뭐 램프라든지 그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딱히 볼 만한 게 없고 실내에서 차이점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안쪽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S400D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핸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AMG 라인이라는 것들을 딱 나타내주는 그런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S클래스는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계기판 디스플레이라든지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전석이랑 조수석 요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차이점이 있기는 하거든요.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이 센터 콘솔을 열어보면 지금 여기에 이 충전 포트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고급 버전으로 올라가면 여기에 USB-C 타입으로 해서 충전 포트 2개가 들어가거든요. 지금 이 S400D 좀 저렴한 모델에서는 그런 것들이 따로 들어가 있지가 않고요. 그리고 저쪽에 보면 부메스터라고 적혀 있기는 한데 끝판왕급 부메스터는 아닙니다. 끝판왕급 부메스터로 올라가게 되면은 31개의 스피커가 들어가고 출력이 1350W가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 있지만 기본 부메스터는 그 정도 출력은 아니라는 거, 그런 것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S400D 같은 경우에는 6기통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잖아요. 6기통 디젤 엔진이 조금 조용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 차량 연식이 한 4년 정도 되다 보니까 조금 덜덜덜덜 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거는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자, 자, 이거 디젤 맞아? 아니 이거 잠깐, 이거 디젤 맞냐고. 지금 오른쪽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엔진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어느 정도 들리긴 해서 이게 디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실제로 운전석에 앉아서 느끼는 거는 이게 디젤인지 거의 모르겠는데요? 아, 조금 느낌은 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핸들에 카메라로 떨림이 느껴지진 않는데 이게 손으로 이렇게 대고 있으면 진동이 살짝 느껴진다? 그 정도의 느낌은 있고 막 덜덜덜덜 거린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네요. 확실히 S클래스 정도가 되다 보니까 아무리 디젤 엔진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느낌을 보여준다는 거, 이런 것들은 되게 좋네요. 그리고 요 S클래스부터는 이 후륜 조향 기능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최신 연식으로 오면 AMG 같은 경우에는 2.5도가 돌아가고 다른 모델에서는 4.5도, 그리고 S580이나 이 위급으로 넘어가면 10도까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요 S400D만 하더라도 한 200만 원 정도를 내면 후륜 조향이 4.5도까지는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핸들을 돌리면 이렇게 후륜이 조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이 S클래스가 400D든 450이든 580이든 제일 많이 차이를 보이는 거는 뒷좌석이거든요. 이 뒷좌석에 앉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에 한번 앉아서 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넓은 느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국산차 중에서도 그랜저나 이런 준대형급 세단으로 가면은 다리를 꼬고 앉아서 갈 수 있을 정도의 뒷좌석 공간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 S클래스까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롱바디 모델이 아닌 이상에는 주먹 2개 정도 들어갈 공간만 나오지 막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다리를 꼬고 가겠다 뭐 요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이 S400D라고 하더라도 뒷좌석을 조절하는 이 리클라이닝 기능하고 통풍 시트 요런 것들까지는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가운데 있는 이 에어벤트랑 요런 것들은 그대로 들어가 있지만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고급 모델이라고 하면은 조금 작은 태블릿이 여기 하나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도 없고 엠벅스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한 10인치가 넘어가는 디스플레이가 요 조수석이랑 운전석 뒤쪽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요 S400D는 좀 저렴이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디스플레이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요 어깨 부분에도 열선 시트가 들어가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요즘 보면 안전벨트가 되게 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S580이나 이런 데까지 올라가게 되면 요 시트 벨트에도 에어백이 들어갑니다. 근데 S400D는 조금 저렴이 모델이어서 안타깝게도 그런 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보니까 기본적으로 S400D가 S클래스, 그러니까 플래그십이라고 하는 정도의 느낌은 딱 들어가 있는데 뭔가 우리가 S클래스라고 하면 생각나는 그런 옵션들은 조금 빠져있죠. 그러다 보니까 S클래스라는 이름만 들었을 때는 약간 슈퍼 드리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S350D, S400D 요 정도까지는 슈퍼 드리븐이라고 하기보다는 오너 드리븐에 가까운 자동차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요 다음으로는 S450 롱바디 모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롱바디이기 때문에 전장 재원 자체가 좀 길어지기도 하고요. 아까 봤던 S400D는 좀 하위급 트림이기 때문에 소프트 클로징 기능이 없었는데 요 윗급에 해당하는 차량들은 이렇게 소프트 클로징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는데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승차감이 굉장히 좋은 차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에어 서스펜션이 전 차종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S450부터는 이제 엔진이 바뀌게 되잖아요. S450에 해당하는 차량들은 V6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고요. 요 윗급에는 또 V8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고 일단 1열에 타서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450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AMG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핸들 디자인이 아까랑 확실히 다르죠. 아까는 AMG 라인이기 때문에 투 스포크가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약간 요트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핸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안쪽으로 봤을 때 아까 S400D는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USB-C 포트가 없었잖아요. 요 450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C 포트가 들어가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S450 같은 경우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은 파워, 충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냥 하이브리드는 아니고 엔진을 조금 보조해준다 이런 느낌의 마일드 하이브리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서 2열에도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넓네. 그러니까 롱바디 정도는 돼야 진짜 탈만하다니까요. 지금 뒤쪽에 있는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한데 아까는 주먹 2개 정도 들어갈 공간밖에 안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정도 다리 꼬고 가도 충분한 뒤에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롱바디 정도는 돼야 쇼퍼 드리븐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장면이에요. 뒤에서 봤을 때 또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조만한 태블릿이 이렇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차이점이에요. 그 외에 딱 뒤쪽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사실 크게는 없습니다.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런 거 그대로 들어가고 리클라이닝 시트를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은 최대 각도까지 쭉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3.5도인가? 거기까지 기울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누워서 가는 그런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S450이 이런 리클라이닝 기능이라든지 뒷좌석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 이런 것들은 포함하고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면 S450은 종아리 받침대가 없어요. 근데 S580까지 올라가면 이 뒷좌석이 정말 명확하게 쇼퍼 드리븐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도 충분히 뒷좌석에 탔을 때 꽤 만족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는데 S580은 전혀 다르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거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벤츠 S클래스 중에서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요 S580 요 차량을 보러 왔습니다. S580부터는 이제 V8이 들어가기 때문에 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 올라가고 제가 1열에서는 그렇게 막 기능상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내에 보면은 이 인테리어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실히 고급스럽거든요. 그런 것들 잠깐만 보고 2열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 시트라든지 요 구성들이 확 다르죠. 그러면서 대시보드의 생김새,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도 바뀌고요. 그리고 핸들 생김새도 확실히 달라집니다. 블랙 하이글로시 같은 번쩍거리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돼요. 기본적으로 S580 정도 되면 왜 2억이 넘어가는 자동차인지 딱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일 활용 점정은 2열이거든요. 2열에 바로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S580 뒷좌석으로 들어왔는데요. S450, S400D 차례차례 좀 앉았지만 S580 롱바디는 확실히 다릅니다. 일단 전장 재원 자체는 기본적으로 S450이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뒷좌석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동일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하나씩 달리죠. 여기 이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안에서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내가 직접 찍어줄 수도 있고, 컴포트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마사지 기능들이 쭉 들어가 있죠. 틀었을 때 이런 식으로 마사지가 활성화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쪽으로도 열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따뜻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 열선 시트가 이쪽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 암레스트라든지 이런 곳들에도 들어가서 내가 손을 대는 그 모든 곳들이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보면 종아리 받침대, 다리 받침대 들어가 있고, 릴렉션 시트 기능을 활성화하고 나면은 앞좌석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자동으로 2열 시트까지 최대한 리클라이닝 각도를 눕히면서 다리 각도도 올라옵니다. 다리 받침대도 올라와요. 아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기능이 어마어마한데? 마지막으로 앞좌석에 있는 요 발 받침대 여기까지 나오게 되는 게 진짜 이 S클래스 끝판왕의 자동차죠. 자동차를 이러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쇼퍼 드리븐이지. 아 너무 좋아요 진짜. 돈 있는 사람들 부럽다. 네, 이렇게 S클래스의 모든 차들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자동차들이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나온 다음에 현재 가격 근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요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문제가 있어요. S클래스 너 지금 사면은 3천만 원 할인하는 거 모르냐? 너 지금 S클래스가 할인을 얼마나 하는데 그게 맞냐? 초기 가격이 그게 설정이 맞냐?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실 텐데 저도 압니다. 할인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건 지금 제 뒤에 있는 차량들이 대체로 한 2022년, 2023년에 나온 차량들이거든요. 그때 S클래스의 가격들이 예를 들어서 S580 롱바디라고 하면은 초기 가격이 22년 당시만 하더라도 한 2억 4천만 원 요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 S클래스 580 롱바디 26년식 얼마인지 아세요? 2억 7천입니다. 3천만 원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간 가격만큼 깎아준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 왼쪽에 있는 S400D 처음에 출고될 때만 하더라도 가격이 한 1억 6천만 원 정도가 됐었던 그런 차량이거든요. 그런 차량이 2022년식에 6만 킬로가 살짝 넘은 차량이 지금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 8천만 원 후반까지 내려왔습니다. 한 7천만 원 정도가 감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S400D는 어떤 사람들이 사면 좋겠냐면, 나는 쇼퍼 드리븐 이런 거 말고 내가 편하게 타고 다니는 차가 좋아. 그러면서 사실 6기통 터보나 8기통 터보에 해당하는 차량들은 연비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연비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나는 고속도로를 좀 자주 다니고 그러면서 좀 편한 차를 타고 싶어. 근데 플래그십 세단이면서 좀 승차감도 좋고 뭐 이랬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한테 S400D가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 S450, 제 뒤에 있는 요 S450 같은 경우에는 신차 출고가가 한 1억 7천만 원 정도가 됐었던 차량이에요. 그 차량이 지금 한 3년 정도가 지나고 주행거리가 한 5만 킬로 정도 됐을 때 지금 현재 가격이 한 9천만 원 후반 정도가 됩니다. 요 차량도 한 7천만 원 정도가 감가가 된 거예요. 뒷좌석에 조금 사람들이 편안하게 앉고 누군가를 조금 접대를 해야 된다든지 요런 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뒷좌석 공간이 조금 더 넓은 요 S450 롱바디 모델을 선택하면서, 아무래도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디젤보다는 조금 더 정숙하면서 좀 더 파워도 좋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능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요런 것들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 S450 롱바디가 1억이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S클래스를 경험하는데 1억이 안 되는 돈이면 상당히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요 S580이 있는데 요 S580 같은 경우에는 신차 출고가가 한 2억 4천만 원 정도가 됐었던 그런 차량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아까 탔던 것처럼 쇼퍼 드리븐 중에서도 끝에 해당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탑재하고 있어서 확실히 가격이 비쌌죠. 그런 차량이 지금 한 4년 정도 지나고 주행거리가 2만 킬로도 안 됐는데 벌써 1억 4천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1억 4천이야. 지금 신차가 대비해서 한 1억 정도가 감가가 된 거잖아요. 거의 반토막 났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 정도로 감가가 정말 많이 됐는데 요 S580 끝판왕에 해당하는 차량이 2만 킬로도 안 된 게 1억이나 감가가 된 거면 생각보다 되게 매력적인 가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정말 S클래스 플래그십 중에서도 끝판왕 마이바흐를 보러 왔습니다. 이 마이바흐는 확실히 생김새부터가 완전히 다르죠. 그릴 생김새부터가 완전히 다르고요. 이 그릴 위쪽으로 보면 이렇게 마이바흐라고 하는 이런 글자도 들어가 있고요. 이 위쪽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크롬 무늬도 보닛에 따로 넣어줬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마이바흐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바로 요 불판일이죠. 요 불판일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마이바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이바흐를 눈치챌 때 요 불판일을 제일 먼저 보는데, 이게 이제 사실 요 휠로 튜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S클래스 롱바디를 가지고 와가지고 마이바흐에 들어가는 요 휠만 바꾸는 거예요. 예전에 그 전
그분 있잖아요. 되게 돈 많은 척 하시고 여잔데 남장하신 분이었나? 이제 잘 기억도 안 나.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분이 요 S클래스 일반 롱바디 모델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마이바흐인 것처럼 보이려고 해서 요 휠을 이렇게 튜닝을 하고 다녔는데, 그거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요 뒤에 있는 뒤쪽 문짝을 보면 됩니다. S클래스는 요 뒤에까지 열리는데 마이바흐는 딱 여기서 잘리고, 여기는 프라이버시 도어라고 해가지고 뒤쪽에 사람이 앉았을 때 내 얼굴이 안 보이게 하는 그런 디자인이 들어간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아까 S580까지만 보더라도 소프트 클로징은 들어가 있었지만 자동문은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S580 마이바흐는 자동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는 거는 힘 안 들이고 쭉 당길 수 있고, 닫는 것만 이렇게 눌렀을 때 자동으로 닫히는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에서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기본적으로 S580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대로 다 들어가면서 마이바흐 요 레터링도 들어가 있고, 무드램프라든지 이런 기능들도 전부 다르면서 마이바흐 전용으로 사용되는 소재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크게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S580이랑 비슷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인테리어 소재라든지 외관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마이바흐 S580이 왜 정말 끝판왕 S클래스다라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요 S클래스 마이바흐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가격대인지, 그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 차가 처음 출고됐을 때 가격이 한 2억 7천만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S580보다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가 비싼 거죠. 그런 차량이 2022년식에 주행거리가 4만 킬로미터가 이제 막 넘었거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억 5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 반토막 난 S클래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토막이 나도 사기가 힘들잖아. 아니 웬만한 직장인 월급으로는 못 사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말 잘 나가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이런 데서 중고로 어디 리스 렌트 뭐 이런 거에서 끌고 다닐 법한 차량이지 않나. 아니면 진짜 나는 돈이 좀 많은데 신차로 거의 3억 정도를 주고 마이바흐를 뽑기는 싫어. 대신에 조금 요런 한 연식 좀 된 요런 차량들을 가지고 와서 끌고 다닌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또 괜찮아 보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요즘에 그런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요런 마이바흐를 사가지고 고급 VIP 리무진 택시 같은 것들을 하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요런 차량들은 확실히 그런 세계만의 수요가 있다라고 보는 게 좋겠죠. 근데 진짜 요 마이바흐는 언젠가 한 번은 뒷좌석에 타서 어디 출장이라든지 외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가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렇게 메르세데스 벤츠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하는 이 S클래스를 400D, 450, 580, 마이바흐 이렇게 4가지 모델을 한번 쭉 봤는데요. 각각의 모델마다 어떠한 옵션 차이가 있고 어떠한 전장 재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다 보니까 내 상황에 맞는 S클래스는 어떤 차량인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400D나 450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너 드리븐 성향이 조금 강한 느낌이고, 580이나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는 쇼퍼 드리븐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자동차를 끌고 다닐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S클래스를 고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S클래스 중에서도 거의 신차가 대비해서 반토막 난 가격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좀 있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신차를 사기엔 좀 애매한데 그래도 중고 S클래스는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은, 요즘 어지간한 포르쉐 파나메라 같은 것도 1억 7천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S클래스 마이바흐를 끄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S클래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몬카 전효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